표현형마저도 이제 녹화가 되네요. 네. 그 표현형조차도 아직도 들쭉날쭉해요. 여러분이 이제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들어가 보면 엑셀표로 이제 이렇게 쫙 그 토종 작물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그 종자관리기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이제 심어보고 잎사귀 모양이 어떻다, 꽃의 모양이 어떻다, 뭐 이런 거 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매년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요. 심지어는 어떤 해에는 맵쌀이라고 했다가 어떤 해에 가보면 찹쌀로 돼 있고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이런 좀 정확하게 중심 위치를 잡지 못해서 표현형의 중심 위치를 잡지 못해서 아직도 유전자형으로 그것을 밝혀내는 것들을 미루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보면 이제 작물을 재배하면서 토종을 설명할 때 뭐가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수집을 하거나 또는 농가들하고 방문해서 할 때 뭐가 다른지를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종 수집하다가 저 토종이네 제가 얘기하면 이제 처음 수집 같이 다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재배해 보면 재배해 보고 관찰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면 이제 밭에 돌아다니면서도 이게 토종인지 토종이 아닌지가 보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올해 이 토종 씨앗학교를 통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들 명칭을 통일하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 전체를 보면 이건 이제 익숙하죠, 그죠?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있는 이게 이제 식물이죠. 그래서 이제 줄기에서 줄기 밑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사실은 떡잎이에요. 떡잎. 그죠? 제일 먼저 떡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떡잎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떡잎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떡잎 위쪽은 상배축이라고 그러고 떡잎 아래는 하배축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봉오리에서부터 정화, 그다음에 애가, 꽃, 격가지, 마디, 그다음에 잎, 마디 사이 이런 줄기, 겉뿌리, 죽뿌리, 원뿌리, 뿌리개, 뿌리털 뭐 이런 용어들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식물의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 부위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잎이에요. 잎이 보면 저렇게 이제 잎몸이 있고요. 그다음에 잎의 가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잎맥을 주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으로 사인하는 것을 측맥. 이걸 합쳐서 잎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이 이제 줄기에 매달리는 부분들을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잎자루고요. 줄기에 매달려서 잎의 옆으로 나오는 게 턱잎이 있어요. 근데 턱잎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로 치면은 나무에 이제 관다발 자국도 있고 잎이 매달렸던 자국, 떨켜라 그러죠. 잎사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떨켜가 작용해서 떨어져 나갔을 때의 잎자국. 그다음에 잎자국 안에서도 잎에 있던 관다발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관다발 자국도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끊는 애가 마디 사이, 껍질눈, 그다음에 끊는 비늘 자국, 잎자루, 턱잎 뭐 이런 것도 나무하고 이 우리가 심는 작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잎사귀의 이제 단면을 보면 표피는 이제 왁스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왁스층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맨질맨질한 거, 반들반들한 부분. 그리고 잎사귀 뒷면은 이제 왁스층이 아니라 이제 성긴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물 시간에는 해면 조직이라고 배웠는데 해면이 동물에서는 스펀지예요, 스펀지. 우리 애니메이션의 스펀지밥 있죠? 그게 해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해면 조직으로 스펀지 조직이에요. 그래서 스펀지 조직으로 기공이 있고 기공을 둘러싼 이제 공변세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물에 떠 있는 애들은
연잎이라든지 부평초라든지 얘네들은 이 기공이 위쪽에 있죠. 잎사귀 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기층을 통해서 이제 밑으로 뿌리로 산소를 내려보내는 그런 이제 조직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 모양이 거꾸로 뒤집힌 게 물에 떠 있는 연잎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고구마 줄거리 먹는다, 고구마 줄거리 먹는다 그러는데 고구마 줄거리가 정확하게 명칭이 잎자루인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죠. 그렇게 줄거리 그러니까 줄기를 먹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잎자루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 윗면에 이 왁스층에 있는 왁스는 꿀벌들이 이걸 긁어다가 벌집을 지어요. 예. 그러니까 왁스층은 사실은 그 뭐야 밀랍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밀랍층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예. 벌들이 여기 잎사귀 윗면에 있는 왁스층을 긁어다가 벌집을 지어요. 예. 그게 이제 밀랍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밀랍, 왁스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잎의 이제 맥의 이제 종류를 보면 저렇게 이제 망상, 그물 모양의 이제 맥이 있죠. 망상맥. 그다음에 외떡잎 식물들은 주로 이제 평행맥이라고 하는 맥이 있어요. 그다음에 차상맥, 장상맥. 그래서 장자는 이제 손바닥 장자예요. 장풍 할 때 그 장자거든요. 이렇게 장상 손바닥 모양인 거. 그다음에 차상맥은 이제 그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침엽이 뭉쳐진 잎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잎이잖아요. 은행잎은 침엽수로 분류해요. 화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낱낱이 솔잎 같은 잎들이 뭉쳐져 있는 잎이지 저게 화렵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침엽수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잎이 나는 순서. 되게 이제 뭐 우리 보면 이제 호생이라 그래서 어긋나기죠. 잎사귀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 그다음에 대칭으로 나 있는 것은 대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생으로 나면서 뭐 이렇게 방향이 엇갈리는 애들은 교호대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부절과 상부절 이렇게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이제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물의 잎이 어떤 맥인지 그리고 잎 나기가 어떻게 나뉘는지. 되게 이제 우리 토마토나 가지나 고추나 뭐 이런 애들은 호생이죠, 그죠? 네, 호생으로 이렇게 잎이 나 있고 망상맥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되게 외떡잎 식물들은 다 평행맥으로 이루어져 있죠, 맥이. 그다음에 이제 잎의 이제 복엽 구조를 보면 복엽의 종류는 이제 단신 한 몸으로 이제 복엽 있는 것들. 그다음에 기수 우상 복엽. 이거 이제 우리 그 토마토 잎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수 우상 복엽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회 이게 더 나 있는 이회 우상 복엽이 있고 여기서 이제 우상이란 우자는 깃털 우자예요. 예, 예. 우리 그 고구려 백화에 그 뭐야 깃털 모자 쓴 사람을 무슨 우관시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듯이 깃털 모양 깃털 우자를 씁니다. 그래서 깃털 모양인 게 이제 우상복엽. 그다음에 장상복엽은 아까 장이 뭐라 그랬죠? 손바닥 모양이라고 그랬죠. 손바닥 장자. 이게 참 그 한자를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용어 자체가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삼출 장상복엽, 우수 우상복엽, 건수 우상복엽,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그 뭐야 음양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회 삼출 장상복엽 뭐 이런 형태죠. 그다음에 으름이라든지 얘네들은 오출 장상복엽 뭐 이런 형태고, 그다음에 조족상복엽. 조족상은 이제 세발 모양이라 조족이죠. 조족지혈이잖아요, 그죠? 세 발의 피 그럴 때. 그래서 조족상복엽은 새 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조족상복엽. 그다음에 다출장상복엽. 손바닥 모양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잎들은 이제 다출장상복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잎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이제 종자 기능사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과목 문제들이에요. 그런 이유가 이제 종자 기능사는 이게 이제
종자들에 대한 특성 조사들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직위를 갖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판에서 보면 잎사귀를 보면서 이게 무슨 잎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잎의 모양을 가지고 잎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신장형, 신장은 이제 콩팥 모양이죠. 심장형 하트, 그다음에 신월형, 신월형은 이제 초생달형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도 옆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크레센트, 초생달형, 그다음에 능형, 그다음에 화살형, 신장상 화살형, 그다음에 극형, 이제 극형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극형, 그다음에 삼각형, 재금형, 그다음에 민들레형, 원형, 아원형, 타원형, 광타원형, 장타원형, 쐐기형, 주걱형. 그게 그것처럼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이파리의 비율을 따져요. 장축의 길이가 몇 센치, 그 짧은 축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이걸 따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것들은 일부러 이제 아예 이렇게 지정해요. 아예 뭐 무슨 불은 무조건 무슨 형,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그것과 정 다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난형은 이제 알 모양을 해서 도란형도 마찬가지고, 피침형, 도피침형, 선형, 침형, 이런 형태로 잎의 형태별로 이름이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제 그려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없는 게 있죠. 여기 우측편에 좌측편에 없는 것들도 일부 있어요. 여기 있는 이제 도신장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잎사귀 이름을 형태별로 이렇게 어떻게 부리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이 익숙하게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네, 뿌리로 보면 이제 쌍자엽 식물들은 이렇게 이제 고든뿌리형이죠, 그죠? 그다음에 외떡 식물들은 단자엽 식물은 이렇게 수연뿌리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뿌리, 겉뿌리, 고든뿌리, 수연뿌리 뭐 이런 형태로 뿌리의 형태도 구분을 하고 있고요. 네, 뿌리의 이제 용도별로 저장뿌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해서 먹는 용도에 따라서 저장뿌리가 있고, 벽에 저희 담쟁이 동굴처럼 벽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이제 뿌리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맹그로브 숲, 뭐 여기는 지금 사막에다 이렇게 맹그로브 숲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닷가에 많은 거죠, 맹그로브 숲은.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공기를 흡수하기 위한 뿌리예요. 우리 이 공기뿌리는 우리가 심는 작물 중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옥수수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심어 놓으면 옥수수가 땅속으로 박힌 뿌리가 있지만 또 땅속 밖으로 나와 있는 뿌리가 있죠. 그게 이제 공기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뿌리를 땅 밖으로 노출시켜서 이렇게 이제 산소호흡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생뿌리라고 해서 이렇게 겨우살이들은 식물에 부착된 형태로 식물에서 이렇게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생뿌리, 겨우살이와 같은 이제 기생뿌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뿌리 종류들은 뭐 굉장히 많죠. 판근이라고 그래가지고 판근이라고 그래서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이파리가 뿌리가 이렇게 판자떼기를 이렇게 세로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삐쭉 올라와 있는 그 뿌리가 있어요. 판근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이제 이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뿌리들이에요. 도로 우리 그 등산로에 있는 그런 뿌리는 아니고요. 그건 사람들이 하도 파헤쳐서 나온 거고, 판근이라고 해서 아예 판자를 세로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뿌리 형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저기 열대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뿌리를 깊게 못 내리기 때문에 대신에 걔가 이제 지탱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런 형태를 이제 돋아 있는 판근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줄기의 모양을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쌍떡잎하고 외떡잎은 다르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관은 안쪽에 있어요. 물관은 안쪽에 있고 형성층 안에서도 채관은 바깥쪽에 위치를 해요.
물관이 안쪽, 체관이 바깥쪽에. 이 물관들은 대개가 이런 한해살이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조직이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물관이 죽은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물관은 형성되자마자 죽은 조직으로 남아서 이렇게 돼 있고, 형성층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층 수피에 이르기까지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개념으로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은 조직을 옷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 조직이다, 이렇게 개념을 해요. 예. 왜냐하면 물관이 죽어서 나이테로 형성이 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물관마저도 죽은 조직이거든요. 살아있는 조직은 형성층하고 체관밖에 아니에요. 체관만 살아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수피 형성층도 있지만 수피 형성층에서 걔 얇은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고, 죽은 조직을 옷 입히듯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뭐 벌레들이 파먹어서 속이 텅 비어도 식물이 살아있는 이유는 거기는 어차피 죽은 조직이니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외떡잎 식물의 이파리 모양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잎 귀도 있고요, 잎 혀도 있어요. 자 이게 벽과작물인데 어느 작물일까요? 어느 작물이 이렇게 잎 귀까지 있고 잎 혀까지 있고, 모르시겠죠? 벽과작물이에요. 보리, 밀, 벼, 호밀, 귀리 중에서 뭘까요?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는 이렇게 잎, 혀, 잎기 다 있어요. 근데 그 외 조직은 이렇게 이제 둘러싼 잎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잎편은 있죠. 여기, 그죠? 여기 잎편은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잎편은 되게 이제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잎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배출된 물질들이 잘 증발하거나 떨어져 나가게 하는 역할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부위별로 역할들이 다 있게 됩니다. 김지훈님 땡, 옥수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꽃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꽃은 이제 이렇게 떡잎이 있고요. 그래서 쌍떡잎 식물과 이제 외떡잎 식물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놔 봤어요. 쌍떡잎 식물은 떡잎이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외떡잎 식물은 떡잎이 1장이다. 근데 외떡잎 식물은 대개가 떡잎이라는 말을 안 쓰고, 떡잎이, 이건 떡잎이죠, 떡잎은. 근데 이제 씨앗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배젖이라고 안 하고 배젖이라고 그러죠. 배젖이라고, 떡잎이라고 안 하고, 그죠? 배젖이라고, 외떡잎 식물은 씨앗 상태는 배젖이라고 그러고, 그 배젖이 이제 외떡잎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잎맥은 그물맥이고 외떡잎은 나란히 맥이고, 줄기를 보면 체관과 형성층 물관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외떡잎은 이렇게 흩어져 있어 형성층이 나와 있죠. 뿌리는 원뿌리와 겹뿌리고, 외떡잎은 수연뿌리고, 그리고 꽃잎은 대개 꽃잎의 수가 4 또는 5의 배수인 게 이 쌍떡잎 식물이에요. 그리고 3의 배수를 내고 있는 게 대개가 외떡잎 식물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배수가 있잖아요. 최소 공배수 3, 42. 그러면 꽃잎이 12장이면 뭐냐? 그죠? 아니면 3, 5, 15. 꽃잎이 15장이 뭐냐? 그럼 이제 여타의 조건을 봐야겠죠. 그죠? 여타의 조건이 뿌리가 어떤지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류를 보면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꽃잎은 이렇게 이제 수술과 그다음에 암술이 고루 갖춰진 것을 이제 완전화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암술머리만 있다든지 아니면 수술만 있다든지 이런 건 이제 불완전화. 그런 경우는 이제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다든지 다른 나무에 있다든지 한 나무에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그렇게 불완전화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그 시방 부위가 비대해져서 과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꽃받침 부분이 비대해져서 과일이 되는 것도 있어요. 사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과일을 분류할 때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붙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과일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꽃도 굉장히 다양해요. 예, 물망초와 같은 차형이 있고, 그다음에 초록꽃과 같은 종형, 그다음에 깔때기형, 나팔꽃 같은, 그다음에 배처럼 돼 있는 이게 배형인가? 도라지 같은 배형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해변꽃과 같은 이제 실상화가 있고, 그다음에 말미잘과 같은 불형, 예, 그다음에 동국과 같은 관상화, 사르비아와 같은 입술 모양이죠, 순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붕어차 같은 가면형,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글씨가 좀 흐려가지고 그러네요. 예, 밝은 걸로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첨형, 그다음에 호형, 십자형, 이거 우리 유채꽃 그죠? 예. 석축형, 그다음에 백합형, 장미형, 그다음에 거가 있는 형, 그다음에 투구형. 거가 이게 이 뒤쪽으로 이렇게 삐쭉 올라가 있는 게 거예요. 예. 그다음에 부정형, 모양이 이제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버메기의 꽃 같은 이제 부정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 꽃의 모양으로 식물들의 이제 패밀리를 결정할 때 꽃의 모양으로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십자학과다 그러면 유채꽃이 여기 나오듯이 꽃의 모양으로 되게 그 종속 과목 강문기 할 때 종속 과까지가 대개가 이 꽃의 모양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꽃 모양을 잘 알아두는 것은 어느 패밀리에 속하는지를 알아낼 때 굉장히 핵심이 돼요. 이 꽃 모양을 보고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곤충들이 꽃가루를 배달한다 그랬죠. 꽃이 가지고 있는 모양, 특유의 광선, 색상, 그다음에 특유의 향기 이런 걸 가지고 벌들이 이제 날아들기 때문에 이 꽃들의 모양으로 이제 그 종속 과목 강문계의 분류 표상에 분류를 하게 됩니다. 식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꽃차례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꽃차례 보면 총상화서, 원추화서, 수상화서, 삼방화서, 단순산형화서, 복합산형화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복합산형화서까지 앞에서부터 산형화서까지가 이게 무한화서예요. 무한화서. 무한화서라는 얘기는 계속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서리가 내리거나 아니면 기온이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꽃이 피어 올라가는 형태를 이제 무한화서라고 그러는데 총상, 원추, 수상, 삼방, 산형 화서들은 되게 이제 무한화서의 꽃들입니다. 되게 이제 이런 무한화서들은 열대가 기원지인 게 많아요. 그 토종 우리 온대지방의 기후가 아니라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히 이렇게 꽃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작물들이 많죠. 우리 강낭콩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유한화서가 아니라 무한화서들이 많잖아요. 작두콩도 날씨만 받쳐주면 무한히 꽃이 피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무한화서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총상화서라는 얘기는 총체 모양이잖아요. 총체. 총체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고 원추는 이제 원추 거꾸로 선 이제 원추 모양. 그다음에 수상은 숫자는 이제 이삭 숫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거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익숙한 용어들은 좀 한자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삭은 수라 그러고 이삭 모가지는 경이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삼방화서는 이제 흩어질 산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산형화서는 우산 모양이다 그래서 우산 산자를 써요. 우산 모양의 산형화서. 두상화서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바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두상화서인데 겉에 있는 꽃잎들은 벌들을 꼬시기 위한 것이고요. 이 두상화서의 안에 있는 두상화서 이 안에 있는 게 낱낱이 하나의 꽃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 꽃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니까 데코레이션이고 이건 꽃잎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실제 꽃이고 이게 꽃잎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모양으로 꽃 하나하나에 낱낱이 꽃이 모여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해바라기도 마찬가지예요. 해바라기도 겉에는 노란 잎이 있죠.
있죠. 근데 그 안에 촘촘하게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게 낱낱이 진짜 꽃이고 겉에 있는 꽃잎은 위장막, 벌들이나 새라든지 이런 애들을 부르기 위한 위장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축 늘어진 꽃들은 이제 미상화성, 꼬리 밑자를 써서 미상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매예요. 열매는 이제 형태에 따른 열매 유형들을 보면 절협과, 두과, 콩과죠, 그죠? 두과는 치과는 딸기처럼 이렇게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대과가 있고 개과, 뚜껑 열리는 그런 개과, 그다음에 장각과, 단각과, 절두과, 영과, 분열과, 성육과, 상과, 유과, 그다음에 뭐 날개를 달고 있는 거에서 날개 익자를 써서 익과. 그러니까 우리 저건 이제 그 단풍나무죠. 이과. 그다음에 우리 작물들 중에서는 날개 달리고 있는 게 있죠. 왜 더덕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이제 이과에 소속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겉이 딱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견고하다 그래서 견과류에 해당되죠. 도토리라든지 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견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핵과는 안에 이제 딱딱한 심지로 되어 있는 것은 핵과류. 그래서 뭐 호두라든지 그다음에 살구라든지 호두는 견과에 들어가겠다. 살구라든지 그다음에 복숭아라든지 겉에는 부들부들한 이제 과육에 돼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딱딱한 씨앗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명아 씨 너무 편하게 누워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준인과류, 인과류 중에서도 인과류는 이게 이제 씨앗 안에 인이 박혀 있죠. 이게 인이 박힌다 그래요. 이게 인이에요.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인이 박혀 있는 것들을 준인과류라고 그러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비슷한 이제 유형을 띠고 있는 게 준인과류라고 그래서 감귤 같은 게 이제 준인과류. 이게 치과가 딸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장과가 따로 있네요. 딸기. 장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과, 우리 솔방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뜯어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삭과라고. 이제 우리가 대개는 이제 작물들 중에서는 좀 이런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일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좀 봐두시고요. 우리 육아는 사실은 보면 우리 뭐죠? 국화과 작물들은 대개 이런 육아 형태를 띠고 있죠, 그죠? 날개를 달고 있죠. 보풀하기를 달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삭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수 모양이에요. 근데 반소경.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있고 반소경.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모가지까지 구체적으로 안 늘어져 있는데 되게 이제 모가지가 짧은, 그다음에 반소경은 그것보다 더 짧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삭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모양도 한쪽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쏠려 있으면 이제 편수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곤봉형이라든지 조 같은 경우는 곤봉형,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갈라진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삭의 모양에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취가 어디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종자의 모양을 보면 되게 이제 각 부위별로 이렇게 분해를 해놓은 모양인데 되게 이제 자엽이라든지 유근이라든지 배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분해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난 모습이고요. 대개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여기 강낭콩을 예를 들면 강낭콩을 보세요. 강낭콩을 보면
여기 이제 뿌리 여기 이 뿌리 쪽이 이렇게 잎사귀가 있고 뿌리 쪽에 있는데 이쪽이 이제 강낭콩의 눈이에요. 예. 그다음에 눈 양쪽으로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습니다. 예. 눈 쪽에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공이라고 해서 거기는 물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봉합선을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면 봉합선을 뚫는 겉껍질을 벗기는 출발점이 되는 선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그냥 일반 메주콩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콩 눈 양쪽으로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양쪽이. 이게 어느 게 주공 물 들어가는 데고 어느 데가 갈라져서 싹이 나오는 데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씨앗들은 다 이렇게 그런 어떤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둬요.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올라서 싹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보면 부추씨, 그다음에 대파씨, 양파씨 이거 구분 못해요. 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익숙하게 보게 되면 이건 양파씨, 이건 부추씨, 이건 대파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씨앗들은 여러분 이제 자주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원 특성조사 및 관리 요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들어가면 각 단행본으로 PDF 파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책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두툼한 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안에 이렇게 이미지 파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특성을 조사한 표고요. 그러니까 종자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 종자에 따른 리스트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성 조사를 해서 잎은 무슨 모양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표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양을 구분을 했잖아요. 모양을. 근데 여기는 이제 출수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등수가는데 필요한 일수라든지, 그다음에 종피색, 종자의 껍질색이 무슨 색상인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이렇게 책자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책자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이 책자예요. 여기 지금 그 책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벼 특성 조사를 하려면 벼에 관한 유전자원 특성 조사 및 관리 요령이라는 책을 보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뭘 조사해야 되는지가 항목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벼를 이제 종류별로 한 10종류, 20종류 심어 놓으면 그 표를 보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런 자료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인자 쌤이나 최복희 선생님은 2014년도부터 이런 그 진흥청에 이제 그런 걸 해서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나간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상추다 그러면 상추가 이제 결구상추냐, 버터헤드형이냐, 뭐 로메인처럼 이제 코스형이냐, 아니면 잎상추냐. 우리는 토종은 대부분이 다 잎상추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줄기상추인지, 그다음에 라틴상추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표들을 이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각 작물별로 이 총론 형태로 지금 오늘은 한 거고요. 총론 형태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식물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물 용어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 책을 보시면 좋아요. 이게 보이시나요? 가까이 대주세요. 잘 안 보여요. 어떻게 돼야 되나? 식물 형태학이라는 책이에요. 네. 식물 형태학. 그다음에 식물 구조학. 이건
여러분이 막 무슨 학 그러면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예, 다 그림책이에요. 다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기 굉장히 편한 예, 그림이 많아서 잎사귀 모양을 보고 아 이거 이름이 뭐지? 그러면 이런 용어 사전 맨날 찾아서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뭐 요즘은 인터넷 앱에다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뭐죠? 이게 픽처 디스인가 뭐 이런 거 앱으로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밝혀낼 수도 있는데 거기는 구체적인 이런 그 용어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알려면 이런 책들을 좀 챙겨서 한두 권씩 식물 형태학, 식물 구조학 또는 식물 분류학 그 중에 한 권이면 돼요. 네. 그 중에 한 권만 있으면 거의 겹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시에서 거시로 가느냐, 거시에서 미시로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내용 담고 있는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한번 읽어보시면 식물 각 부분에 대한 명칭의 용어 이런 것에 좀 숙달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 토종 작물들을 봤을 때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 작물과 뭐 메주콩과 밤콩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메주콩하고 밤콩은 제가 보면 이제 수집하러 갈 때 금방 보여요. 왜냐하면 밤콩은 하백 축색이 자색을 띄어요. 떡잎을 중심으로 해서 떡잎 위쪽은 상배축이라고 그러고 떡잎 아래쪽은 하배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서리태라든지 뭐 선비자비콩이라든지 뭐 이런 콩들 보면 밤콩 종류는 이 하배축 떡잎 아래쪽 색깔이 예, 그 붉은색이에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근데 이제 팥은 떡잎이 땅 위로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이제 팥은 떡잎이 위로 안 올라와요. 그러면 걔는 상배축을 봐요. 상배축만 땅 위에 드러나요. 떡잎 위쪽만. 근데 재밌는 게 재팥이라든지 이렇게 개골팥이라든지 이런 팥들은 상배축이 그 밤콩과 같이 자세를 내요. 그래서 딱 모종만 보면 이건 개골팥 종류다, 재팥 종류다. 아니면 이것은 서리밤콩이다, 선비자비콩이다, 아니면 메주콩이다. 금방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용어에 따라서 용어를 미리 이제 알아두고 이제 이후에 이제 콩에 대해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용어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그건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지를 이제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 관련된 부분들은 좀 여러분이 이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좀 눈여겨 계속 좀 익숙하게 터득하셔야 나중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제가 그냥 마구 던질 거거든요. 상배축, 하배축, 잎에 있어서 뭐 무슨 잎, 피침잎, 뭐 무슨 잎, 무슨 화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삭은 벽과 식물에만 쓰는 용어인가요? 그리고 이삭이란 표현은 꽃이 피는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가요? 예, 이삭은 대개 이제 벽과 작물에 쓰는 용어예요. 예. 그다음에 콩과 작물은 꼬투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콩과 작물들은 협이라고 써요. 협. 예. 꼬투리 협자 써서 협이라고 그래요. 꼬투리. 그래서 이제 각과 작물마다 열매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 꽃 폈을 때부터 열매 맺힐 때까지 이렇게 나올 때 처음에 이제 출수할 때부터 이삭이 나와요. 그래서 출수라고 할 때 숫자가 이삭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처음 펼 때도 이삭이란 말을 씁니다. 진선님 답이 됐나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올려주세요. 여기는 이제 종자기능사를 따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이명화 선생님처럼 종자기사, 최복기 선생님처럼 종자기사까지 따신 분도 계셔서 좀 익숙한 용어겠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3종은 각 도서관에 비치될까요? 여기 이게 수원 여기 본부에는 있는데요. 이런 책들은 대개가 이제 매년 판이 바뀌어요. 그래서 최신판으로 항상 저는 다시 구매를 하고 그러는데 각 도서관마다 좀 갖춰 놓았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윤옥자 선생님이 원하시니까 우리 양희자 강명도서관장님은 구비해 놓으세요. 다른 질문을 늦게 시작했는데 빨리 끝내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벼부터 시작해서 각 작물별로 이렇게 특성조사 내용하고 작물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결해 주고 가세요. 네. 줄기에 있는 물관 체관할 때 생각난 건데 예를 들어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을 뽑아내서 먹기도 하잖아요. 모든 나무는 물관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나무에서도 수액을 뽑아 먹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수액은 되게 이제 물관에서 뽑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체관에서 뽑겠죠. 예. 체관에서 이제 달달한 물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체관에서 뽑게 되고요. 다른 작물들에도 수액을 뽑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 있죠. 왜 진딧물이라든지 얘네들은 수액을 빨아먹잖아요. 진딧물이라든지 뭐 총체벌레라든지 얘네들은 모기도 그렇고 뭐 수컷 모기도 그 나무 뭐야 작물에 그 줄기에 이제 빨대를 꽂고 수액을 빨아먹죠. 아까 잠깐 소리가 끊겨서 못 들었는데 보리의 귀 잎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네. 잎귀죠, 잎귀. 귀 잎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편은 이제 뭔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잎 귀는 이제 당연히 그것들이 이제 흘러내리는 통로예요. 그래서 쉽게 좀 멀리 떨구는 역할들, 털어내는 역할들을 해요. 옥수수 지상부로 돌출된 뿌리 부분을 복토하시는 농부도 있는데 불필요한 작업인가요? 네,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이게 이제 쓰러지는 옥수수를 되게 이제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흙으로 덮어주는 경우는 있는데 되게 지상부로 이렇게 돌출된 뿌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호흡을 위한 뿌리에 기근이에요. 기근 공기 뿌리죠. 예. 맹그로브 숲에 나와 있는 돌출된 잎이 줄기 뿌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열매 채소들은 되게 산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옥수수를 넓은 일항에다 심잖아요. 산소가 많이 투여하려면 사실 좁은 일항에다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넓은 일항에 심게 되니까 당연히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기근을 노출시켜서 산소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복토하면 또 올라오겠죠. 위쪽으로. 그리고 비가 자주 오는 날씨에 특히 이 기근이 많이 나와요. 그죠? 비가 많이 왔던 날씨에는 옥수수 위쪽에서부터 뭐 한 단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이렇게 기근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에 계속 쩔으니까 땅이 얘네들이 숨 쉬려고 기근을 많이 내는 거예요. 네, 다른 질문 없을까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늦어서 죄송하고 또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사 나눌 때 대표님 늦으셔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갑자기 부르게 됐는데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다른 분들도 항상 참가하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은 다 인사하고 이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이제 지금 추운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잠깐 비도 왔고, 온도가 많이 내려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편안한 밤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